어두운 병원 폭둑. 2025년 가을, 한 남자가 정신병원에 갇힌 지 6년 9개월째. 그의 이름은 김민수, 54세.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가장이 하루아침에 환자가 되어버린 이야기. 그리고 가족의 배신 속에서 복수를 선택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평범했던 시절. 1995년 대구. 민수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24살 청년이었습니다. 성실했고 착했고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늘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여동생 민지에게만 웃었고 민수에게는 늘 잔소리뿐이었습니다. 민지야, 밥 잘 먹네. 우리 딸 최고야. 어머니 저도 좀. 민수야, 설거지 좀 해라. 민수는 가족에게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받더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친구 아버지가 전화했다. 회사에서 난리 났단다. 너 그만둬야겠다. 저 아무 일도 안 했는데요. 닥쳐. 간통죄로 넣어버리든지 미친놈 만들어버린단다. 그 말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 다음날 시작됐습니다. 1995년 11월 11일. 민수는 가족의 동의서 한 장으로 영대병원 정신병동에 보호 입원되었습니다. 저 정상이에요. 왜 절 가둬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병식이 없으시네요. 그날 이후 민수의 이름은 환자 목록에 올랐습니다. 정신이 아닌 제도에 갇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원한 지 일주일,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뇌수술을 해야 합니다.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저 멀쩡한데요. 가족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건 아니죠. 며칠 후 수녀 고모가 면회 왔습니다. 민수는 울며 말했습니다. 저를 만신창이로 만들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날 밤 TV에서 들려온 뉴스. 미국 클린턴 대통령, 한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가만두지 않겠다.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퇴원. 하지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96년 4월 28일 새벽. 민수가 집 앞 놀이터를 지날 때 초폭들이 나타났습니다. 저 새끼다! 망치, 몽둥이. 그는 쓰러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가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없애려 한다는 걸. 그로부터 5개월 뒤 뉴스가 울렸습니다. 부산 송정의 수욕장에서 20대 남성 익사체 발견. 그는 민수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군 휴가 중이던 착한 동생. 어머니는 통곡했습니다. 성민아, 엄마 좀 봐. 민수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그를 밀쳤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이상하게 굴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날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엔 저주가 있었다. 하지만 그건 하늘의 저주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었다. 그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1995년 첫 입원, 1996년 초폭 습격, 1996년 동생 사망, 2001년 이상 증세, 2009년 아버지 사망, 2019년 두 번째 입원. 모든 비극은 내가 진실을 말하려 할 때 시작됐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내가 증거를 남긴다. 2019년 1월 10일 민수는 다시 끌려갔습니다. 이번엔 더 철저하게, 더 길게. 그리고 그 6년 9개월의 감금이 진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과 가족의 은밀한 거래, 사라진 7천만 원의 비밀, 민수의 목소리. 이제 그들의 게임은 끝이다. 이어서 바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 1995년 민수는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습니다. 뇌수술 위기를 겪고 조폭에게 습격당하고 심지어 동생마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죠. 그리고 23년 후 2019년 1월 10일 그는 다시 병원으로 끌려갑니다. 이번엔 6년 9개월 더 길고 어두운 감금의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두 번째 감옥,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가족의 진짜 얼굴에 대한 기록입니다. 2019년 새해 민수는 48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 민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범한 식탁 위에서 모든 비극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청 좀 다녀오겠습니다. 왜? 집 명의가 이상해서요. 제 이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동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건 내가 처리할게. 신경 꺼. 그날 오후 어머니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상해요. 헛소리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민수는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구급차에 실려 동부허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환자분, 가족이 입원을 원하십니다.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입원 동의서에 찍힌 건 어머니와 여동생의 서명. 그 두 줄로 민수의 세상은 다시 닫혔습니다. 병원 안에서의 하루는 지루했고 하루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약 복용, 밥 먹고 활동 치료. 밤 9시면 전등이 꺼졌습니다.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2년. 보호자가 퇴원통에 안 하면 못 나가. 그 말은 민수에게 냉수처럼 부딪혔습니다. 2달 뒤 어머니와 여동생이 면회를 왔습니다. 언제 나갈 수 있어요? 아직은 안 돼. 왜요? 나 멀쩡해요. 그냥 좀 더 있어. 민지는 눈을 피했고 어머니는 무표정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통제였다. 병원은 감옥, 가족은 감시자였다. 병실 창문 너머로 어두운 하늘을 보며 민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09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날
그는 마지막 통화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집 문제 정리 좀 해야죠. 그건 나중에 하자. 아버지 혹시 그 집 명의가 그만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 대화 후 일주일 뒤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노트를 꺼내 모든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1995년 첫 입원, 1996년 초폭 습격, 2009년 아버지 사망, 2019년 두 번째 입원. 패턴이 있었다. 그가 무언가를 묻는 순간 사건이 터졌다. 입원 1년째. 면회실에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통장 좀 가져와 주세요. 왜? 확인할 게 있어요. 집에 잘 둬. 걱정 마. 그건 제 돈이에요. 넌 병원에 있잖아. 우리가 관리해 주는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사회복지사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제 재산 볼 수 없나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어머니와 여동생은 은행 창구에 있었습니다. 오빠 통장에서 1,000만 원 인출할게요. 도장 있으신가요? 네, 여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민수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총 7천만 원. 그의 평생 저축과 아버지의 보험금 전부였다. 그리고 집도 여동생 명의로 바뀌었다. 민수는 감금된 동안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더 큰 진실이 있었다. 병원과 가족은 손을 잡고 있었다. 진료 기록에는 피해망상, 가족에 대한 적개심,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같은 병동 환자들은 말했다. 그 사람 멀쩡해요. 제일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가족이 돈 때문에 가둔 거예요. 의사는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을까? 민수의 입원은 병원엔 수익이었고 그의 고통은 그들의 월급이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선생님, 아직 퇴원하면 안 돼요. 이제 상태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집에 오면 또 난리예요. 그럼 조금 더 계시죠. 그날 민수는 결심했다. 이제 기록하자. 진실을 남기자. 2023년 가을. 낯선 남자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김민수 씨 맞으시죠? 인권 변호사 박정훈입니다. 저를 아세요? 당신의 사연이 제보됐습니다. 민수는 놀랐다. 제보요? 같은 병동 환자가 퇴원 후 시민단체에 알렸어요. 박정우는 말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다. 그건 이미 준비됐습니다. 그는 4년 동안 쓴 일기, 대화 기록, 날짜, 의사 진단서 사본을 꺼냈다. 이게 제 증거입니다. 저는 미친 게 아니라 갇힌 겁니다. 그날 이후 민수의 세상엔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다. 2024년 봄. 민수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불렀다. 어머니, 민지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 어디 갔어요? 그건 내 병원비야. 거짓말이에요.
병원비는 국가가 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집 명의는 왜 바꿨습니까? 그건 내가 평생 병원에 있을 줄 알았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냈다. 민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확실하네요. 당신들은 나를 아들이 아니라 돈으로 본 거예요. 그날 면회는 마지막이었다. 민수는 결심했다. 이제 나도 싸운다. 법으로. 6년 9개월. 민수는 그 긴 시간을 증오 대신 기록으로 버텼다.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은 증거가 되었다. 그는 말한다. 나는 환자가 아니었다. 나는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의 복수와 정의가 시작된다. 2024년 겨울, 한 남자가 6년 9개월 만에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수. 2번의 강제 입원, 사라진 7천만 원, 빼앗긴 집, 그리고 가족의 배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가 세상을 상대로 싸울 차례입니다. 그의 옆엔 한 명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이번엔 끝까지 갑시다. 민수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끝까지요. 이번엔 절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환자가 아닌 투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합니다. 민수가 입원한 지 5년 9개월째. 변호사 박정우는 두꺼운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다. 이건 지난 5년간의 진료 기록입니다. 모두 상태 안정, 퇴원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는 기록을 바라보다 이를 악물었다. 그럼 왜 전 아직 여기 있죠? 박정우는 서류를 덮었다. 보호자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병원도 그걸 알면서 모른 척했죠. 왜냐하면 환자가 많을수록 돈이 되니까요. 민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그동안 내가 돈벌이 수단이었단 겁니까? 맞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손을 쥐었다. 그의 손끝에서 분노가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병실 불을 끄고 일기를 썼다. 나는 환자가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그 한 문장은 그의 싸움의 시작이었다. 2024년 12월 3일. 마침내 퇴원 심사 당일. 법정처럼 긴장된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천천히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심사위원장이 물었다. 김민수 씨, 본인 입원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가족이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미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죄책감 대신 차가운 무표정이 있었다. 심사위원이 물었다. 보호자분들은 왜 퇴원을 반대하십니까? 어머니가 답했다. 아직은 불안합니다. 집에 오면 또 사고를 칠지도 몰라요. 박정훈 변호사가 조용히 일어섰다. 위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첫째 5년간의 진료 기록.
모든 의사가 정상이라고 적었습니다. 둘째 일기 2000여 장. 단 한 줄의 비논리적 문장도 없습니다. 셋째 환자 3명의 증언서. 모두 그는 멀쩡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제시됐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김민수 씨의 통장에서 총 7천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모두 여동생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다. 심사위원장이 물었다. 보호자분들 사실입니까? 어머니는 입술을 떨었다. 그건 병원비예요. 박정우는 단호히 말했다. 병원비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잠시 후 위원장이 고개를 숙였다. 피시민 김민수 씨는 즉시 퇴원하시오. 민수는 숨을 삼켰다. 드디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옥이 끝났다. 퇴원 후 2주, 민수는 다시 법정에 섰다. 이번엔 병원이 아닌 진짜 법정이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엔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다. 박정훈이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오늘은 세상이 듣게 될 겁니다. 판사가 말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피고들은 원고의 재산 7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동생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시켰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민수가 일어섰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를 가두고 제 돈을 훔친 게요. 법정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정우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119 신고 녹취록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꾸 진명의 서류를 확인하겠대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법정은 정적에 잠겼다. 박정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명이. 진실을 묻는 순간 그는 미친 사람이 되었죠. 판사는 조용히 선언했다. 판결은 다음 달 14일에 선고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끝이다. 정말로. 2025년 2월 14일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 박순자, 김민지는 원고 김민수의 재산 7천만 원을 횡령했고 불법 감금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드디어 끝났다. 또한 김민지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은 원고에게 반환하라. 피고 2명은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어머니가 자리에 주저앉았다. 여동생은 눈물을 흘렸다. 민수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그는 천천히 법정을 걸어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민수 씨, 소감 한 말씀. 민수는 잠시 멈춰섰다.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이깁니다. 눈발이 흩날렸다. 그가 처음으로 마신 자유의 공기 속엔 평화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가을,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낡은 벽시계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는 오래된 사진을 서랍 속에 넣고 노트를 펼쳤다. 나는 6년 9개월 동안 감금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 영혼은 갇히지 않았다. 그는 펜을 놓고 미소 지었다.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을 구할 차례다. 몇 달 뒤, 그는 부당 입원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다. 한 중년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다. 저도 가족에게 갇혔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기록하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의 노력은 언론을 움직였고 결국 국회를 움직였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통과. 보호 입원엔 법원 승인 의무. 퇴원 심사 3개월 주기. 재산 관리 투명화 조항 신설. 민수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누군가의 세상이 바뀌겠지. 그는 공원으로 나갔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잃었지만 세상은 얻었다. 침묵은 악의 편이다.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경험을,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이막을 여는 사이다가 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하고 당신의 가장 막장 같은 사이다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